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천공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대담하고 스케일이 큰 예측에서 출발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무려 70%가 한국어를 쓰고 말하게 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케이팝이나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 현상 자체가 훨씬 더 깊은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책임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운다. 이게 단순히 언어 하나를 더 배우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연결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지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그럼 대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 강의도 집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온갖 데이터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요. 세상은 이미 정보로 넘쳐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식과 진리라는 핵심적인 구분이 나옵니다. 지식은 우리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 외부에서 배우는 정보나 데이터 같은 거예요. AI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이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의 사명은 세계의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삶의 지혜, 즉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믿음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한국의 사명은 바로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뜬구름 젓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문화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서 얻게 되는 아주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사용되는데요. 바로 별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빛, 즉 진리를 생산해서 세상을 널리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어야지 그냥 정체된 똥별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영화든 예술이든 어떤 콘텐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락적인 요소는 단지 수단일 뿐이고 그 안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문화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추어 대 프로의 구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문화를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존의 문화 산업에 도전하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의 사회 비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현재의 프로들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재를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 창작하는 아마추어들의 시대라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 시스템을 우회해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아마추어들의 문화작품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문화적 변화, 특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또 물리적인 출발점이 제시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태권도예요.
세계적인 진리의 생산자가 되는 그 위대한 여정이 바로 이 무술 수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을 홍익인이간 지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태권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싸움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태권도 3단을 따고 그 다음엔 공원 같은 열린 공간에 나가서 품새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겠죠? 그럼 그분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죠. 이게 바로 국민을 깨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공개적인 수련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일깨워야 할 의무이자 그 자체가 바로 수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전을 정리해 볼까요? 이 운동은 평범한 아마추어들이 주도하는 풀뿌리 운동입니다. 실용적인 삶의 지침에 집중해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작이 놀랍게도 단련된 신체 수련, 바로 태권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모든 개인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깊은 성찰과 결합해서 세상을 안내하는 위대한 작품을 창조해내는 온 국민을 영혼을 위한 문화 기업가로 만들자는 움직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동네 공원에서의 태권도 수련이 과연 전 세계적인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발차기 한 번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 원대한 계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